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은행 점포의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영업점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5대 은행의 점포 수는 4,013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7,161개였던 은행 영업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47개로 줄어들며 1,414개인 19.7%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605개, 26.3%의 은행 점포가 폐쇄되었고 대구시의 감소율이 2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간 총 909개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았고 이는 전체 감소분의 64%에 해당하는데요. 은행 점포 감소의 주요 원인은 비대면 거래의 확대입니다.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의 발전으로 고객들은 점포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특히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고령층과 같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층은 대도시보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비율이 더 높고 이들은 은행의 대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점포의 감소로 인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 점포의 감소는 특정 지역에도 특히 두드러집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서 점포 설치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32곳으로 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률을 보인 반면 신한은행은 13곳, 하나은행 16곳, 우리은행은 15곳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은행들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은 전국 82개 영업점에서 특화 점포인 6시 은행을 운영하고 시니어 라운지와 무인 점포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시 은행은 특히 고령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양천 어르신 종합복지관에서 이동 점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점포 서비스는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의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길라잡이라는 앱을 출시하여 금융 소외계층이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이체 등을 학습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430여 개 문해 교육기관을 통해 디지털 문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은 고령층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점차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은행은 우리 어르신 IT 행복 배움 교실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기 체험, 디지털 금융 이해,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포함하여 고령층이 쉽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고령자 대상의 디지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은 70.7%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면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은 직장인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늦게까지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으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객과의 대면 접점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인데요. 신한은행은 이브닝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오후 8시까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점포를 확대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화상 상담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토요일 플러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일에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고객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입니다. 국민은행은 점심시간 집중 상담을 도입하여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영업점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 접점을 늘리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점포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영업점 수는 작년 말 2,826개에서 올해 3월 말 2,813개로 줄어들었으나 올 6월 말에는 2,817개로 반등했습니다. 이는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기존 점포 축소 대신 특화 점포 신설 중심의 영업 강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외국인이나 시니어 고객을 겨냥한 특화 점포 신설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외국인 특화 점포인 평택 외국인 센터점은 외국인의 환전 및 송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은행도 서울 압구정동의 출장소를 자산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화 영업점으로 변경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은행권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터넷 은행 등과의 경쟁으로 신규 고객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고객층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고령층과 같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나은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령층과 같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